보면서 내용들 차분히 한번 볼 텐데, 우리가 수학에서 이런 단원들이 있어. 막 계산을 막 잘 막 해야 되는 이런 단원이 있고, 문제의 우리 국어적인 해석을 잘해야 되는 그런 단원이 있어. 좀 비교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이 수열이라고 하는 단어는 계산은 되게 어렵지가 않아. 계산이 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기호에 대한 해석, 어떤 그 줄간 생략된 뜻, 그걸 내가 캐치를 해야 이 단원이 쉬워지는 거야. 앞에서 지금 막 끝난 삼각함수다라고 하는 단원에서는 계산도 복잡하고 무슨 공식도 복잡하고 이런 걸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런 거 그때 난이도가 좀 있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수열에서는 조금 그 결이 다르다. 자, 일단 제목을 한번 음미를 해볼게요. 전체 제목은 수열인데 첫 번째 제목은 이제 등차 수열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지금 이 수열입니다 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수열. 얘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규칙적인 수의 나열. 그걸 줄여서 수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규칙적인 수의 나열.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될까? 이 수의 나열된 규칙성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규칙적인 나열이라고 그랬으니까 얘 무슨 규칙으로 나열됐을까? 그러면 그 규칙성을 찾아서 몇 번째 나오는 애가 몇일까? 또는 이 숫자는 몇 번째 나오는 숫자일까? 이런 걸 예측하고 찾아가는 게 우리가 주로 할 일인 거야. 이해됐지? 그 규칙성을 찾는 거야. 그러면 이 규칙성을 찾는다 했는데 3, 6, 9, 12 이런 애들이 나열되고 있대. 어떤 규칙이 느껴져? 3씩 늘어나고 있지? 이게 규칙을 찾은 거야. 이런 규칙을 가진 애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나올 숫자 이거 누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는 게 큰 틀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야. 근데 이걸 조금 더 기호화하고 식으로 만들어 볼 거지. 조금 더 우리 고2니까. 얘 15예요. 이런 거는 초등학생도 얘 몇 나올 것 같니? 그럼 알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이제 표현을 잘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나열된 수의 열을 수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규칙성 없이 나오는 애는 없어. 그러면 그 나열된 각각의 수 3, 6, 9, 저 컴마로 나눠진 걔네들을 각각의 항이라고 한다. 용어를 이렇게 돼. 항. 수열과 항.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3을 첫 번째 나온 수예요. 이걸 첫 항. 6은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부르기로 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다섯 번째 항이 얼마니? 이게 15예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수열입니다 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기호로 쓰기로 하는 거냐? 보통 우리가 함수다 그러면 어떻게 써? 함수 그러면 대표적인 표현이 fx, gx, hx 자 이렇게 쓰는 게 함수의 표현이잖아. 그치? 그러면 수열입니다 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쓰기로 하냐면 an, dn, cn 이렇게 쓰기로 하는 게 수열을 나타내는 약속이야. 그럼 여기에 n입니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항의 번호야. 항번호. 그러면 수열 an을 가지고 규칙성을 다시 한번 써보면 수열 an입니다 라고 하는 애를 수열입니다를 더욱 정확하게 하는 건 이렇게 중괄호를 가지고 나타내는 게 규칙성이거든. 자, 이게 수열 an입니다의 기호야. 기호를 알아차려야 돼. 자, 그러면 첫 번째가 3, 두 번째가 6, 세 번째가 9, 12. 자, 이렇게 써 있는데 얘를 뭐라고 하냐? 첫 번째 항. 그래서 A1이라고 넘버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A의 2, A의 3, A의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방금 또 질문 다시 얘기하면 자, 다음에 수열의 규칙성에서 A6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야. 여섯 번째 나오는 숫자 몇이니? 몇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다음에 규칙성에서 27은 몇 번째 항이니? 이렇게 해서 찾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거야. 그러면 함수입니다를 fx 이렇게 나타냈는데 지금 수열입니다는 an, bn, cn n이 나타내는 주인공 문자야. 함수는 x가 주인공 문자인 것처럼 수열은 n이 주인공 문자야. 그럼 우리는 n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낼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n번째 항이 있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n번째 항. 그러면 n번째 항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가지고 거기다가 1 대입하면 3이 나와. 2 대입하면 6이 나와. 그러니까 모든 항의 모습을 한 번에 나타내는 식이 필요한 거야. 모든 항의 모습을.
그러면 걔를 우리가 일반항입니다라고 이름을 붙여. 일반항. 우리가 fx 만든 다음에 x에다가 1 넣으면 f1 값 나오고 x에다가 2 넣으면 f2 값 나오고 하잖아. 그치? 함수에서. 그것처럼 n에다가 내가 원하는 숫자를 넣으면 원하는 항이 얻어진다. 그걸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식은 3, 6, 9, 12 요 일반항을 뭐라고 쓰면 딱 합당하냐? 3n 이렇게 써주면 n에 1 대입하면 첫 항 나오고 2 대입하면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 나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아까 여섯 번째 항이 얼마니? 그러면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 6 대입하니까 18이에요 나오는 거예요. 그럼 27이 얼마니? 그러면 얘가 27 되려면 n은 얼마 넣었지? 9예요. 9. 첫 번째 항이에요. 이렇게 찾는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전반적인 수열에 대한 표현을 지금 해드린 거예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게 어떤 건지 감이 왔어? 자, 이제 이 기호를 더욱더 정확하게 세분화된 것들을 찾으러 갈 겁니다. 자, 지금 방금 전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떠든 게 수열의 일반항. 일반항이다라고 하는 걸 뭐다? 일반적으로 수열을 나타낼 때 항에는 번호를 붙여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앞에서부터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n번째 항 또는 1항, 2항, 3항, n항 이렇게 부르기로 하는데 모든 수열을 나타내는 항을 일반항이라고 한다. 일반항. 함수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n으로 나타낸 함수식. 그게 일반항이 되는 거야. 그럼 일반항을 어떻게 구할 거니?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찾아가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냥 수열이 아니고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게 우리 단원의 제목이었어요. 그치? 아까 처음에 등차 수열이었잖아. 그럼 그냥 수열이 아니고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수열이 수에 나열되는 규칙적인 나열이라고 그랬는데 그 규칙성이 등차야 이런 뜻이야. 이름의 뜻이. 이 수열의 규칙은 등차야. 그래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수열을 배울 겁니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배울 거야. 그러면 등차 뭔 소리일까 우리 수열이가 등차 차가 등하대 차가 같대 항들이 차가 같대 계속 그게 등차야. 그러면 차가 뭐야 우리 수학에서 차 뺀 거지. 큰 거 빼기 작은 게 차잖아. 그래서 얘를 수열의 일반항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아요. 자, 수열 AN이 있다. 그러면 첫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땡땡땡 이렇게 하는데 차가 일정해? A2에서 A1을 뺀 거랑 A3에서 A2를 뺀 거랑 4항에서 3항을 뺀 거가 계속 똑같대. 그 말은 둘째 항에서 첫째 항 뺀 거랑 뺀 게 같아? 그럼 첫째 항에서 더한 거랑 둘째 항에다가 어떤가 더한 거랑 셋째 항에 더한 게 계속 똑같다. 더해지는 게 똑같으니까 뺀 것도 똑같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이 방향성을 방향성을 거꾸로 뒤집으면 첫 번째 있는 거에다가 어떤 값을 더했어. 그랬더니 두 번째가 나와. 두 번째 항에다가 똑같은 걸 더했어. 그랬더니 세 번째가 나와. 그러니까 똑같은 값들을 계속 더해가는 이 관계가 등차 수열이야. 숫자로 예를 들어볼까? 아까 했던 거 있잖아. 3, 6, 9, 12. 뜨뜨뜨. 자, 일정하게 뭐 하고 있어? 3을 더했단 말이야, 이렇게.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그러니까, 뒤에도 더하기 3. 이렇게 찾았단 말이야. 그래서 일정하게 더해지는 게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더해지는 것만 수열입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자, 이거 5가 있어. 그럼 3이 있어? 그 다음 1이 있어. 다음 얼마게? 왜 그렇지? 뭐 했어, 이번에는? 2씩 뺐어. 똑같은 값을 더하기나 빼기 하는 거니까 얘도 등차 수열인 거야. 그러면 계속 늘어나는 등차 수열이 있을 수 있고 계속 줄어드는 등차 수열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래서 등차 수열은 무조건 더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정한 값을 더하거나 빼는 거다. 그러면 일정한 값을 더하거나 뺍니다의 이 값을 우리가 D라고 하는 기호로 나타낸 거거든. 그래서 일정한 이 D의 값을 공차라고 불러. 공차. 어딨어? 여기 아래. 1층 있지, 그치? 이제 우리 공차고 거기 가면 등차 수열이 붙여야 공차고. 알겠어? 일정하게 더해지는 게 공차다. 그래서 첫 장에서 둘 장 이렇게 더해지는 그 공차는 어떻게 찾아요? 라고 하는 건 두 번째 항에서 첫째 항을 빼면 공차가 나오는 거야.
셋째 항에서 둘째 항을 빼도 공차가 나오는 거야. 아무 데서나 연속하는 두 개 항이 있으면 그 직전 항을 빼면 공차가 나오는 거야. 그게 기호로 보면 이렇게 써 있는 거야. n 더하기 1번째 항은 그 직전 항에다가 d를 더했어. 이게 등차 수열입니다의 기호야. 식이야. 수학식. 등차 수열입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고? n 더하기 1번째 항은 그 직전 항인 n번째 항에다가 어떤 값을 더하는 거야. 이거예요. 직전 항에 더했어. 그럼 이 오른쪽은 뭐야? 좌변으로 이항에 간 거잖아, 그냥. 그러니까, 그 직전 항을 뺀 게 일정해라고 하는 기호인 거야. 그럼 여기에다가 n에다가 1, 2, 3 계속 더해본다? 뭔 소리지? n에다가 1 넣으면 어떻게 돼? n에다 1 넣으면 a2 빼기 a1은 d죠. n에다 2 대입하면 a3 빼기 a2는 d, a4 빼기 a3은 d. 어떤 걸 대입해도 직전항을 빼면 일정해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무슨 수열이라고 얘들아? 등차 수열. 직전항을 뺀 게 항상 일정해. 일정한 이 값을 뭐라고 부른다고? 공차. 우리 이거 까먹으면 안 되겠지. 공차. 그러면 아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뭘 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 여기에 n번째 항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기를 나타내는 게 우리의 제일 중요한 목표야. 여기를 나타낼 수 있으면 다 끝나거든? 왜 거기다 이제 숫자만 넣으면 항 다 나온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를 어떻게 유도하는지 잘 보세요. 결과를 알고 외워서 풀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써볼게. 잘 따라와. 이거 못 따라오다가 갑자기 보면 선생님은 마술 부리는 줄 알아? 첫째 항 더하기 d. 자, n이 1일 때입니다. a2는 a1 더하기 d. 맞죠? 그럼 a3은 a2 더하기 d네. 그럼 a4는 a3 더하기 d야. 이런 식으로 쭉. 자, 그러면 여기에 a2가 누구였어? a1 더하기 d였잖아. 그럼 다시 써보면 어떻게 돼? a1 더하기 2d가 되지. 그지? 그래서 얘를 a1 더하기 2d. 그러면 a3은 a1 더하기 2d였네? 그러면 결과는 a1 더하기 3d 이렇게 돼, 3d. 요즘 3d 뭐하냐? 얘네 3d 알아? 감옥 갔어? 3d가? 얘 그거는 아닌데? 3D가 눈이 이상해? 래퍼 아니야? 래퍼야, 3D. 누구 얘기인지 알아? 래퍼. 사인도 사이먼드 밀려. 눈이 이상하네. 걔 눈이 왜? 감독 싸우지 않았어요? 걔 왜 갔어, 감옥? 아니야, 걔 괜찮은 캐릭터인데? 쇼미 프로듀서도 하는데? 감옥 가네? 감옥 간 래퍼가 누구지? 감옥 간 래퍼는 TV에 안 나올 거야. 괜찮은데, 쌈디. 아니, 우리 등차 수열하면 재밌는 게 많이 나와. 공차도 나오고, 쌈디도 나오고, 다 말하지, GD도 나온다, 좀 이따. 그래서, 첫째, 두 번째, 여기서 수의 규칙이 중요하잖아.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한 거야.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몇을 더해? 공차를 두 번 더한 거야. 그러니까 1 더하기 2는 3 나오는 거지. 그 네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세 번 더했어. 1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잘 따라왔나 보자.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했을까요? n 마이너스 그렇지. 이렇게 더해갖고 n 나와야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몇 번? n-1번. 이게 등차수열의 일반항인 거야. 등차수열 일반항. 우리 공식 나와 있어. 그래서 A에는 A1 더하기 n-1d. 이렇게 외워봐야 의미가 없어. 공차를 몇 번 더했다? n번째 항은 첫 항에서 n 빼기 1번 더했다. n 빼기 1번 더했다. 숫자로 확 가본 거야. 10번째 항은 첫째 항에서 공차 몇 번 더했어? 9번.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일반항의 표현이야. 첫 항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해. 그러면 우리는 이 n번째 항을 나타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럼 뭐하고 뭘 알면 나타낼 수 있냐? 첫 항과 공차를 알면 일반항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첫 항과 공차를 알면 일반항을 만드는 거야. 빠르고 정확하게. 그걸 우리가 익힐 거야. 첫 항, 공차로 어떻게 쓰는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예를 보자. 어떤 등차 수열을 예를 들었니? 1, 3, 5, 7, 9, 땡땡땡. 이렇게 예로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첫째 항이 얼마래? 1. 공차는? 어이구. 2. 첫째 항이 1이고 공차는 2래요. 첫 항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에는 몇 더하기? 첫 항 더하기 n-1 곱하기 2. 정리하면 2n-1이. 이게 요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자, 확인해보자. n에 1 대입하니까 얼마야? 1. 2 대입하니까 3. 3 대입하면 5. 모든 항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일반항이다. 일반항만 찾으면 그 문제는 게임이 끝난 거다.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자, 박스 치시고요. 중요 표시해 놓으시고요. 등차 수열 일반항이 뭐니? 까먹으면 말도 안 되는 거야. 대답 못하면 말도 안 되는 거야. 등차 수열 일반항이 뭐니? 말 못하면 안 가르쳐 줄 거야, 그대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 뭐라고 읽어? A에는 A 더하기 n-t. 선생님은 지금 여기다 A1을 이렇게 표시를 했었죠. 여기 이제 옛날 사람. 옛날 사람은 여기 A1이 표기였었거든. 우리가 표기 방법이 살짝 바뀌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어. 그리고 첫 항도 너네 이제 학교에서 수업하다 보면 옛날 사람, 선생님보다 더 옛날 사람은 초항이라 그래, 초항. 첫 항이라고 하는 거 초항. 한자 표현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자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국어에도 그렇지만 수학에도 한자 표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걸 이제 자꾸 우리 한글화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얘기했잖아. 나보다 더 오래된 분은 그게 입에 붙어갖고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다.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A에는 A 더하기 n-1D인데 이게 첫 항이다. 첫 항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A1을 계속 쓸 겁니다. 괜찮아요. 같이 쓰셔도. 자, 이렇게 쓰는 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다. 자, 다음은요. 등차 중항. 자,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자, 등차 중항도 무슨 말인가 뜻을 뜯어보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에서 연속하는 3개 항이 있다면 그 가운데 있는 항 이 뜻인 거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 있을 때 홀수계를 논할 때는 항상 가운데 항이 있겠지. 짝수계는 가운데가 없어. 홀수계를 논할 때는 가운데 게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딱 3개 항에서만 이야기를 해볼 거야. 3개 중에 가운데 있는 거. 걔가 이름이 뭐라고? 등차 중항. 등차 수열을 이루는 3개 항 중에 가운데 있는 애. 걔가 성질이 뭐니? 이런 소리야. 자, 그러면 A, B, C로 나와 있는데 그 A, B, C를 다음과 같이 해볼게. A와 B와 C가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등차래. 그럼 우리가 등차 수열에 그 규칙이 뭐였냐면 A에다가 뭐 하면 B가 나와? 공차 더하면 나온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B에다가 뭐 하면 C가 나와? D 더하면 나오는 거였잖아. 그치? 그럼 써보자. B는 A 플러스 D네. 그러면 C는 B 플러스 D네. 그치? 그러면 D 위에서 아래 또는 아래에서 위를 빼면 어떻게 돼? B 빼기 C는 A 빼기 B네?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B가 좌변으로 가니까 뭐가 됐어? 2B. 마이너스 C가 넘어오면 플러스 C가 되지. 그래서 2B는 A 더하기 C예요? 이런 식이 정리가 되는 거야. 2B? B가 뭔데? B가 가운데 있는 등차 중앙이란 말이야. 가운데 있는 등차 중앙을 2배 하면 앞뒤 있는 애를 더한 거랑 같군요. 이게 등차 중앙의 성질. 이것을 가지고 정리한 게 지금 2를 여기다 곱한 거고 양변을 나누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B는 2분의 A 더하기 C예요. 2B는 A 더하기 C예요. 둘 다 같이 씁니다. 이게 등차 중앙의 성질인 거예요. 등차 중앙의 성질. 마치 뭐랑 같냐? 얘들아, A 더하기 C 나누기 2가 뭐지? 우리가 수학에서 평균. 평균. 부수의 평균이야. 또는
A와 C의 중점도 이렇게 구했잖아. 그치?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에서 나오는 이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한 그 산술적인 평균과 같은 뜻이에요. 산술 평균의 그 평균이 얘야. 산술 평균, 기하 평균 했잖아. 이게 산술 평균이야. 오케이? 왜? 슈타 하는 것 같아갖고 나도 알려달라고. 자, 그래서 B는 2분의 A 더하기 C예요. 이 B는 A 더하기 C예요. 얘가 뭐라고? 등차 중앙의 성질. 세 개 항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있는 항은 2배를 하면 앞뒤의 항의 합과 같아요. 등차 중앙의 성질. 이걸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하는 게 얘야. 2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AN 더하기 와 이것은 괜히 있어 보여. 우리 이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봐야 돼.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 이 뜻이야. 뭔 소리냐면 n번째 항이 있고 그 다음 항이 있고 그 다음 항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수학에서는 n항만 쓰는 게 아니고 n 플러스 1항도 쓰고 n 마이너스 1항도 쓰고 막 별의 항을 다 써. 주로는 일반 항은 n번째 항입니다를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나타나면 연속하는 3개 항이구나 이걸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표현이야. 연속하는 3개 항. n에다 1 넣으면 1항, 2항, 3항. 2 대입하면 2, 3, 4항.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연속하는 3개 항을 주로 이렇게 쓴다. 주로. 그럼 그때 가운데 있는 녀석의 2배가 앞뒤에 있는 합과 같아요. 그렇다면 수열 A에는 무슨 수열이 이룬다? 등차 수열이군요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왜냐? 이게 등차 중앙을 쓴 식이니까. 등차 중앙이가 알겠어? 오빈아, 등차 수열이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다고? A는 응. A 플러스 마이너스 1. 오케이. 오빈아, 등차 중앙의 성질이 뭐라고? A는 등차 중앙. 중앙 2. 2B 2B는 2분의 A A 더하기 더하기 C. B는 2분의 A 더하기 C. 헷갈리면 안 돼. 자, 다음 수열의 첫 항부터 4항까지를 차례대로 말해봐라. 무슨 소리일까요? 지금 N으로 나타냈으니까 이런 애들 다 뭐라고 부른다? 이런 애들이 다 일반항인가? 일반항. 수열의 일반항. 아직 등차란 말이 없으니까 등차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여긴 등차 수열도 있고 이상한 애도 있는 거야. 그냥. 다 수열이야. 이렇게 된 게. 그래서 N으로 나타내는 함수식은 다 수열입니다. 우리는 X로 나타내는 함수식만 했잖아. N으로 나타내면 그게 다 수열이 되는 거야. 규칙이니까. 자, 그러면 상항까지를 나타내라. 첫 항이 얼마니, 두 번째 항이 얼마니, 세 번째 항이 얼마니, 네 번째 항이 얼마니 이거 쓰라는 거야. N에다 1 대입하면 3, 2 대입하면 6, 3, 4. 첫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 소리입니다. 자, N에다 1 대입하니까 얼마예요? 3, 2 대입하면 5네. 2 대입하면 5, 3 대입하면 9, 4 대입하면 17. 그러니까 이것도 수열인 거야. 무슨 수열? 그냥 수열. 등차라는 거는 얘만 지금 현재 이름을 붙인 거고. 자, 1 대입하면 1분의 1. 2 대입하면 3분의 1. 3 대입하면 5분의 1. 4 대입하면 7분의 1. 이렇게 됐다. 자, 코사인. 1 대입하면 코사인 2분의 파이 얼마? 코사인 2분의 파이. 야, 코사인 90도! 자, N에다 2 대입하면 코사인 파이 얼마? 1. 야, 이거 지금 본 거 맞아? 사인 뭘 사인이야? A는 야, 코사인 얘기하는데 뭘 사인이야? 몇이냐고, 코사인 180도. 이분들아, 뭐 0이야? 코사인 0. 코사인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 코사인 파이. 코사인 2분의 3 파이. 코사인 2 파이. 야, 코사인 파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어떻게 알긴? 코사인 2분의 3 파이 0. 코사인 2 파이 1. 아이쿠야.
우리 또 해야 돼, 상함수. 다음 수열의 일반항인 AN을 추측하세요. 이건 우리가 등차 수열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규칙성을 따라가서 식을 만들어야 돼요. 오히려 이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첫째 항은 1분의 1이고, 둘째 항은 2분의 1이고, 셋째 항은 3분의 1, 넷째 항 4분의 1. 그럼 n번째 항은 n분의 1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만드는 거야. 자, 2번을 보면, 자, 첫째 항은 1 곱하기 3. 두 번째 항은 3 곱하기 5. 5 곱하기 7. 7 곱하기 9. 이 앞숫자의 규칙을 따라가서 n번째는 누가 있을까요? 이게 앞숫자 규칙. 몇일까요? 이게 1, 3, 5, 7이잖아. 이게 등차 수열이야. 공차 2짜리. 응? 2씩 늘어나고 있잖아. 그러면 n번째 항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 a 플러스 n-1 d라고 생겼다 그랬지? 그럼 여기 뭐라고 써야 돼? 2n 마이너스 1입니다. 2n 마이너스 1. 따라왔나? 이 마이너스 1만 써요. 아니야, 앞에 것만 얘기하잖아, 지금 앞에 거. 그럼 뒤에 건 뭐라고 써야 돼, 뒤에 건? 앞에 거보다 얼마 커? 2 크잖아. 그럼 뒤엔 뭐라고 써야 돼? 플러스 1, 이렇게. 응? 그게 AN인 거야. 응. 자, 여기서 하나 봅니다. 1, 3, 5, 7, 9. 그런 걸 우리 무슨 수라고 불러? 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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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홀수라고 뭘 등차중앙이야. 홀수의 일반항이 2n-1이라고. 홀수. 우리가 말하는 홀수도 등차 수열이야. 1, 3, 5, 7, 9 등차 수열이야. 공차 2짜리. 어? 그러면 자, 짝수 생각해봐. 짝수! 짝수! 몇씩 늘어나? 2씩 늘어나네? 첫 항 몇이야? 2잖아. 짝수의 일반항은 2n입니다. 2n. 짝수! 그러면 2n인 거야. 이해돼? 3의 배수! 3의 배수. 3회. 3의 배수! 3n! 3의 배수 3n. 3, 6, 9, 12. 오케이? 3의 배수도 등차 수열. 그래서 5의 배수! 5의. 그러니까 배수들은 모두 등차 수열인 거예요. 자, 3번. 로그 3, 로그 9, 27, 81. 얘는 3의 1승. 얘는 3의 2승. 3승, 4승. 그럼 n번째 항은 로그 3의 n승. 이렇게 생겼다. 네, n번째 항이다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방금 또 나왔어. 옛날 사람 표현 나왔잖아. 4승. 4승은 그러니까 학교에서 너네 4승으로 배워? 4제곱 안 하고 4승으로 배워? 4제곱. 원래 4제곱이 지금 표현인데 오래된 사람들은 그냥 4승 쓰는데 이해되죠? 그게 더 편해서 그래. 말이 더 짧고 정확하게 그래. 자, 다음이 나왔어요. 이제 오늘 무슨 수열이인데 등차 이제 대놓고 나오는 거야. 등차 앞에서 그냥 수열인 거랑 등차 수열은 다른 겁니다. 등차라고 하는 건 일정한 값을 계속 더했어. 이게 보장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얼마씩 더했을까를 찾는 거야. 여기선 몰라. 여기서도 몰라. 그럼 여기서 알지. 얼마 늘었어? 6 늘었어. 그럼 6씩 늘었구나. 맨 앞에 얼마? 9. 여기는 이렇게 채워라 이런 소리야. 연속하는 항을 알면 우리가 공차를 찾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맨 첫 항이랑 두 번째 항이 연속해 나왔어요. 그럼 얼마 됐나? 마이너스 4분의 1을 했지. 그럼 4분의 1에서 4분의 2 빼면 마이너스 4분의 1. 자,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채워주면 된다. 다음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세요. 호준아, 일반항이 뭐였다고? 누구 더하기? AM 첫 항 더하기 마이너스 n-1 d. 첫 항 더하기 n-1 d. 오늘 이거 익혀야 돼. 자, 얘하고 두 개만 익히라고. 2b는 a 더하기 c. 응? 등차 중항 일반항. 자, 첫 항 공차. 그럼 1번 뭐라고 써야 돼요? 첫 항 2 더하기 n-1 곱하기 3은 3n 마이너스 1입니다. 두 번째 첫 항 10 공차 마이너스 2 10 플러스 n-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n 플러스 10입니다.
자, 3번은요. 첫항 얼마? 1. 공차 얼마? 5. 그러면 5m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다. 자, 4번. 첫항 얼마? 3. 3. 공차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공차 마이너스 3분의 1. 자, 요거 정리하면 되겠죠? 첫항 더하기 n-1t. 첫항 더하기 n-1t. 그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다. 만들 수 있다. 어이구. 이런.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515번.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 뭐라 그랬어? 가운데 있는 게 뭐다? 가운데 있는 게 홀수? 등차 중앙. 등차 중앙. 왜 홀수에 꽂혔어? 자, 등차 중앙의 성질. 등차 중앙의 성질. B는 2분의 A 더하기 C. 앞뒤수의 평균. 가운데 있는 건 앞뒤의 평균. 또는 가운데 있는 거 2배는 앞뒤의 합과 같다. 4. X의 평균. 2X는 앞뒤의 합과 같다. X는 4. 이렇게 푸는 게 등차 중앙을 푸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잠깐 끌었다. 자, 필수 예제 가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자,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A 더하기 n-1 첫항 공차. 자, 첫항이 마이너스 11이고 첫항이 마이너스 11이고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에. 그럼 우리는 일반항을 찾으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이 두 개 힌트 이제 공차를 찾으라는 거지. 네 번째 항은 아까 첫 항에서 공차 몇 번 더하는 거라 그랬어? 3개. 3번. 그게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네 번째 항도 일반항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항이 얼마였어? 마이너스 11이라고 나왔으니까 저렇게 해서 공차를 찾아라. 이런 소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공차는 3인 거. 되겠죠? 그럼 첫 항과 공차 나왔으니까 일반항. 첫째 항 더하기 n-1d는 3n-14예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일반항 안에서 이렇게 이제 일종의 연립방정식 푸는 거예요. 첫 번째식, 두 번째식, 대입법, 가감법 이런 거에서 첫 항하고 공차 찾아가는 게 우리가 주로 할 일인 거야. 자, 조금 더 변형한 게 2번이다. 구조적으로 정확하게 같은 거예요. 방금의 내용을 이해하면 자, 31항이 나왔고요. 45항이 나왔어요. 자, 첫 번째 단서 31번째 항은 첫 항에다가 공차 몇 번 더했다? 30번. 그게 85다. 자, 두 번째 45번째 항은 첫 항에다가 공차 몇 번 더했다? 44D를 더했다. 그게 127이다. 자,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거 떠올려봐. 자, 이렇게 해서 X, Y에 관한 연립방정식처럼 A와 D에 관한 연립방정식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되니 구조? 그러면 뭐 하면 된다? 변변? 빼면 첫 항 사라지고 30D 빼기 44D는 마이너스 14D. 자, 85 빼기 127은 마이너스 42. 자, 이렇게 해서 공차 얼마? 3. 이렇게 찾는다는 거야. 공차가 3이니까 자, 위에 있는 식에다 대입하면 첫 항 더하기 90은 85. 자, 이렇게 해서 첫 항이 얼마다? 마이너스 5가 나온 거야. 자, 이렇게 주어진 단서에서 첫 항과 공차를 알면 나머지는 다 끝난 게임인 거예요. 나머지.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수열을 찾을 수 있구나. 그러면 100항이 얼마입니까? 그럼 100항을 찾으래요. 질문이 뭐야? 100번째 항은 자, 그러면 첫 항에다가 공차 몇 번? 99번 한 걸 답으로 내라. 첫 항에다가 마이너스 5 대입하고 99 곱하기 공차 3 이렇게 해주면 답이 나오겠다. 이런 흐름인 거야. 문제의 흐름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이제 푸는 방법은 또 이렇게 풀면 되거든. 첫 항과 공차를 알면 뭘 구할 수 있냐?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일반항. AN. 첫 항 더하기 n-1d 했더니 3n-8이란 말이야. 그러면 100번째 항은
얼마 대입하면 돼? 100. 네, 그 300 빼기 8 이게 답이 돼요. 그래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음. 첫 항과 공차를 알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음. 그러면 모든 문제를 원래 풀 수 있음. 이게 우리의 접근 방법이에요. 우린 알겠니? 왜 웃어? 알겠대는데. 영어학원에서 맨날 이래? 왜 대답 안 해? 무거운 수행 중이야? 응. 자, 확인 체크 보시면 뭐 516번 똑같고요. 자, 517번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나온 게? 공차, 삼항 이렇게 나오면 공차 나왔고 삼항 값 이용해서 첫 항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K를 대입한 게 마이너스 23. 몇 번째 항이 마이너스 23이니?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어떻게 풀지? 자, 두 번째 항, 일곱 번째 항으로 첫 항 공차 나오니까 일반 항 구할 수 있고, 199는 몇 번째 항이니? 역시. 요것만 한번 연습해 볼까? 요거는 이제 같은 거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7이고요. 3항, 첫 항 더하기 2D. D가 마이너스 14, D가 마이너스 7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4는 12. 그러면 첫째 항은 26인 거예요. 자, 그러면 AK는 뭐야? AK는 첫째 항 더하기 N-1D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N 대신 K로. 자, 그러면 첫째 항이 26. K-1 D가 마이너스 23인 걸 만족하는 K는 얼마니? 이렇게 K가 된 방정식이 되겠다. 이런 흐름입니다. 그럼 이해되니? 자, 이렇게 푸는 거다. 자, 3번. 야, 지금 안 풀어도 돼. 풀 시간 드리니까. 자, 여전히 첫 항과 공차를 구하세요의 단서 두 개를 줄 텐데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고 그걸 우리가 찾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역시 힌트가 두 개 나왔어요. 다섯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관계식,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관계식 두 개를 연립해서 첫 항과 공차를 찾아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그러면 일반 항으로 다 풀어서 써봅니다. 첫 번째. 자, 다섯 번째 항은 첫 항에다가 공차 몇 번? 네 번. 자, 세 번째 항은 첫 항에다가 공차 몇 번? 두 번. 자, 하면 얘가 A하고 D에 관한 식 하나인 거야. 자, 2번식. 두 번째 항은 첫 항 더하기 공차 한 번. 네 번째 항은 첫 항 더하기 공차 세 번. 하면 6입니다. 자, 첫 항과 공차에 관한 식의 구조인 걸 느끼면 푸는 방법이 정확하게 같다. 자, 위에 있는 거 정리. 첫 항 4D, 4A1, 8D. 자, 그러면 이렇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3A, 1은 4D. 자, 일단 이렇게 놔두세요. 자, 두 번째 식 2A 더하기 4D는 6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놓고 그냥 이런 거 변형하지 않고 4D 자리에 마이너스 3A 그냥 넣으면 되잖아. D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3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A가 6이니까 첫 항이 마이너스 6이에요. 이렇게 찾아주는 게 편하다. 그럼 첫 항이 마이너스 6이니까 자, 여기다 대입하면 4D는 18. 자, 그러면 D는 2분의 9. 자, 첫 항과 공차 나왔으니까 질문. 일곱 번째 항은 첫 항 더하기 몇 D? 6D. 첫 항 마이너스 6. 공차 2분의 9. 자, 대입하면 답. 무난하죠? 어떤 흐름인지 첫 항과 공차에 관한 연립방정식이다. 그 본질을 지금 세 문제 푼 거예요. 이렇게 질문들이 나온다. 자, 4번. 중요 표시하세요. 4번. 자, 3번까지는 일반항 구하고 질문하는 거에 대한 기본 문제들인 거야. 자, 4번부터 완전 실전 문제들인데요. 진짜 잘 나와. 4번. 오늘 어렵지 않은 거니까 바로 푸는 거 익혀가. 자, 어떻게 풀지 선생님이 그냥 바로 풀이를 던져주기보다 생각하는 시간을 살짝 가져볼게요. 자, 등차 수열 뭐뭐뭐뭐뭐의 제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될까? 어떻게 구할까? 이 수열이라고 하는 걸 함수적인 구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써야 돼요. 제 몇 항? n번째 항. n번째 항이 처음으로 0보다 작아진대. 이렇게 식을 만들라는 거야. n번째 항의 식을 찾아서 0보다 작기 위한 n값의 범위가 나오겠지? 이런 귀여운 거야.
그러니까 일반항이 언제 0보다 작아지니, 언제 음수니, 그대로씩 만들어서 n에 관한 부등식을 풀어라. 연결돼? 뭐 해야 돼, 그럼 우리? 첫째 항 나와 있고, 공차 얼마?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일반항 A에는 100 플러스 n-1 d 마이너스 3n 플러스 103. 103이 언제 0보다 작아지니? 자, 이렇게 n에 관한 부등식을 풀면 되겠다. 이렇게. 자, 그러면 3n 이항하고 양변을 3으로 나누면 자, 어떻게 돼요? 3분의 103. 3분의 103. 34.3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답이 얼마라고 대답해야겠니? 35항. 왜냐면 항 번호는 다 자연수잖아. 얘는 무조건 자연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어딥니까? 제 35항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34보다 큰, 34점 몇보다 큰 자연수. 자, 2번. 다음의 등차 수열은 처음으로 제 몇 항에서 양수. 자, 문제 똑같은 거 알겠죠? 어떻게 하면 돼? 일반항 찾아서 언제 0보다 크니? 이거 풀면 되겠지. 자, 그러면 첫 항 마이너스 52. 공차 얼마? 6. 자, 그러면 일반항 얼마? 마이너스 52 플러스 n-1 d가 언제? 양수. 6n-58. 6으로 나누면 몇 점? 6, 9, 54. 9점 땡땡땡. 제 10항. 됐습니까? 그럼 제가 바꿔볼게. 다음의 등차 수열은 언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니? 그럼 어떻게 해? 마이너스. 언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니? 일반항이 100보다 어떻다? 이거는 이렇게 해. 어? 언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니? 100보다 큰 n값에 대한 부등식을 푼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몇 항이 100이니? 그랬으니까 등식으로 푼 거지. 어? 언제부터 커지니? 언제부터 작아지니? 그러니까 부등식으로 풀어라 이런 소리입니다. 언제 커지니? 언제 양수니? 언제 음수니? 똑같은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 몇 개 있지? 4개? 자, 일단 여기까지 연습. 자, 비슷한 패턴이야. 등차 수열은 제 몇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니? 자, 처음 양수니? 처음으로 음수니? 언제 몇보다 커지니? 작아지니? 이해되죠? 어떻게 풀어야 된다? n번째 항이 100보다 커지니? 얘를 만들면 된다 그랬지. 자, 첫 항은 1, 공차는 4. 자, an 1 플러스 n-1 d. 자, 1 넘기고 이렇게 풀까? 4n 빼기 3. 3 이항하고 103. 나누기 4를 하면 4분의 103. 몇 점 몇? 25. 5점? 땡땡. 25.75. 제 몇 항? 26항. 자, 같은 구조로 느껴집니까? 자, 6번. 두 수 사이에 18과 9라고 하는 두 수 사이에 두 개의 숫자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 등차 수열을 준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4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이 된대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확실한 수를 이용해야겠지. 그러면 이제 18에서 x까지 공차 한 번, x에서 y로 공차 또 한 번, y에서 9로 공차 한 번. 자, 그럼 결과적으로 9라고 하는 애는 18에서 공차를 몇 번 더 했다? 3번 더 했다. 그러니까 이 식을 만들어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일반항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첫 번, 뭐 10번째 항은 첫째 항에서 공차 몇 번 더 했다? 9번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럼 첫 항에서만 더 하나? 그럼 두 번째 항에서는 공차 몇 번 가면 되나? 8번. 그렇지, 8번. 세 번째 항에서는 7번. 7번. 이런 식으로 우리는 숫자를 마음껏 조작할 수가 있는 거야.
누굴 첫 항으로 보냐, 두 번째 항으로 보냐, 세 번째 항으로 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항이 3칸 떨어졌어? 그러면 공차 3번 더했어. 이런 개념을 쓸 수 있다는 소리인 거야. 항 번호와 상관없이. 자, 그러면 3D가 마이너스 9가 되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3이에요. 찾은 거야.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X 얼마야? 3 빼면 15. 또 3 빼면 12. 자, 이렇게 해서 X하고 Y를 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뒤에서 조금 더 확장할 건데,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첫 번째 항과 여기 그 다음 뭐 10번째 항이 있는데 이 사이에 수를 몇 개를 넣었어. 그럼 그냥 얘가 첫 번째 항 A 하면 됩니다. 자, 여기 X라고 하는 수가 있고 Y라고 하는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10개의 항을 넣었어. 그러면 총 몇 개의 항이 된 거야? 12개가 된 거지. 그럼 얘네가 등차 수열이래. 그럼 12개 항이니까 Y는 X로부터 공차 몇 번 더한 거야? 11번. 이런 식의 것을 우리가 사이에 수를 넣으면 식으로 만들어낸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등차 수열에서도 하고 등비 수열에서도 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자, 지금 이제 522번을 보면 그런 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521번은 처음으로 언제 마이너스 50보다 작아지니? 뭐 되겠죠? 언제? M번 장은 마이너스 50보다 작아요. 이거 부등식 풀란 얘기고. 자, 마이너스 8과 30 사이에 n개를 넣었어. 그러면 전체가 몇 개다? n 플러스 2개의 항이다. 그럼 얘가 첫 항이면 얘가 n 플러스 2항인 거야. 그러면 요 30이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8로부터 공차를 몇 번 더했다? n 플러스 1번 더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n 플러스 1번. 근데 공차가 얼마짜리인 걸 만들었다? 2인 걸 만들었다. 그러면 n값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몇 개 항이야? 몇 번 떨어진 항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순서를 틀리지 않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익혀야 될 내용인 등차 중항이 나왔어요. 등차 중항 뭐였다? 연속하는 3개의 항. 연속하는 3개의 항에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있는 애가 등차 중항. 그럼 식이 가운데 있는 거에 2배 하면 뭐다? A 더하기 C. 가운데 있는 애는 노다? A 더하기 C의 평균. 둘 중에 원하는 걸 갖다 쓰면 된다. 자, 3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 등차 중항입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의 2배는 앞 뒤에 있는 애의 합과 같아요. 오케이? 등차 중항이면 이 식을 내가 만들어야 돼, 이렇게. 자,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2는 3x 플러스 3이 되니까 좌변으로 넘겨 는 0 1, 2, 1, 5 풀마.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5예요. 자, 이것들을 더하면 답이 나오겠다, 이런 소리인 거예요. 등차 중항을 지금 보니까 쉬워 보이는데 너네 이제 계속 하다가 등차 중항 뭐야니? 그럼 까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등차 중항 이렇게 성질을 쓰는구나. 신경 써서 익혀놓으세요. 여기서 나오고 안 나오니까 까먹어. 자, 그 다음 8번에는요. 뭐가 달라진 거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자, 그동안 여러분들이 중등과정부터 미지수를 쓰는 어떤 요령이 있었어. 이거 해볼까? 연속하는 두 자연수. 그럼 어떻게 났어? 연속하는 두 자연수.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났단 말이야. 연속하는 두 짝수. 그러면 n 플러스 2. 연속하는 두 홀수. n 플러스 2.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 그럼 어떻게 할게? 이렇게 해도 되지만 가운데 n 놓고 m 빼기 1, n 더하기 1. 이게 더 우리가 다루기가 편해요. 응? 연속하는 세 자연수일 때. 그럼 봐봐. 세 자연수. 뭘까요? 더하기 얼마? 1. 더하기? 이거 무슨 수열이야 이거? 등차 수열.
자연수, 연속한 자연수들도 사실은 공차가 1인 등차수. 지금의 걸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면 연속하는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를 다르게 얘기하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써봐라. 그러면 가운데 있는 게 A야. 그럼 얘보다 큰 수는 A 더하기 D야. 얘보다 작은 수는 A 빼기 D야. 이렇게 놓는 게 중요한 세팅이다. 이런 소리야.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어떻게 되니? 그러면 이렇게 세 개를 놓는 게 문제를 푸는데 제일 쉬운 겁니다. A 빼기 D, A 더하기 D예요.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을 이루는 4개의 숫자는 뭐라고 놓을까요? 이제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써야 되거든. 등차 수열을 이루는 4개의 숫자. 홀수일 때하고 짝수일 때가 다르거든. 4개의 숫자를 쓸 때는 이렇게 써요. A 빼기 3D, A 빼기 D, A 더하기 D, A 더하기 3D 이렇게. 공차가 2D가 돼. 이렇게 쓰는 게 4개를 쓰는 요령이야. 물론 다르게 써도 돼. A 빼기 D, A 더하기 D, A 더하기 2D요. 틀린 거 아니야. 공차를 D로 나타내면 우리가 연속하는 세자연수를 이렇게 쓴다고 틀린 거 아니고 이렇게 쓰는 게 편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도 쓸 수는 있어. 4개짜리 이게 더 편한 거야. 이게 더 편한 거야. 이게 더 편한 거야. 아니 위에 거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5개의 수는 어떻게 놓으면 될까요? 5개. 가운데, 홀수일 때는 가운데다 이렇게 놓고 앞으로 D 더한 거, D 뺀 거. 또 D를 더한 거, D 뺀 거. 이렇게 놓는 게 홀수일 때는 편한 식인 거야. 가운데를 기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교과서에서 이 3개짜리는 무조건 나옵니다. 내 각종 프린트에서 이게 나올 때도 있다. 5개짜리가. 자, 문제로 갑니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이 얼마? 제곱의 합이 얼마? 식 2개 만들래.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를 2개만 써야 되는 거야. 뭐하고 뭐? A하고 T. 응? 그러면 A 빼기 D, A 더하기 D를 그 세수라고 하자. 첫 번째, 합. 세수의 합 얼마야? 다 더하면. 3A가 15. 이렇게 해서 A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제곱의 합이니까 이게 5 빼기 D, 요게 5, 이게 5 더하기 D잖아. 그치? 그럼 제곱의 합. 5 빼기 D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5 더하기 D의 제곱은 83이에요. 이걸 풀면 D가 나오겠지. 풀려? 아니야? 나오겠지. 알겠냐? 되겠냐? 졸리냐? 그래서 마이너스 10D 플러스 10D가 이렇게 사라지고요. D제곱 2개. 25, 25, 25. 75. 넘어가면 8. D제곱은 4. D는 풀마 2. 그럼 D가 2면 세수는 D가 2니까 3, 5, 7. D가 마이너스 2면? D가 마이너스 2면? 7, 5, 3. 달라지는 거 없죠? 세수는 3, 5, 7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는 뭐라고 둔다고요? A-D, A 플러스 D. 놓치지 말고 체크 3.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둘 줄 알아야 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523번, 4번도 중요 표시입니다. 이건 확인 체크인데 중요 표시입니다. 등차 수열에서 아주 잘 나와요. 아주 잘 나와. 다 아는데 여기서 뭐 때문에 틀리냐? 자, 문제 보자. 다항식을 x 더하기 1, x 빼기 1,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등차 수열. 뭐지? 다항식을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 나머지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 뭘 대입해서? X 말고 다 왔어. 뭐? 1
아니야. 0. 아니야. 이래서 틀리는 거야. 우리가 뭐 배웠어? 나머지 정리. fx를 x-a로 나눈 나머지가 뭐였다? f a였다.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뭐였니? fx를 x-a로 나누면 몫이 qx, 나머지가 r. 뭐 대입해? a 대입하면 이거 0이죠? a 대입하면 나머지.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얘를 0 대입하는 애를 0 만드는 애를 대입하면 된다. 그래서 아까 진리가 거의 다 왔잖아. x 더하기 1로 나눈대. x 더하기 1로 나눈대. 얼마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나머지. 언제 버려. 2학기 기말. 농담이야. 떠올려 다시. 자, 그러면 fx를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뭐라고? 우빈아?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뭐라고? 를 대입한 f-1.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가 뭐라고? 호준아? 1을 대입해서 그게 나오 f 1 f 2 잠깐 f-1을 누가? f1이 뭐가 되는 거야? 등차 중항은 f-1 더하기 f2랑 같아요.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세수가 등차수의 이름이다. 자, 그러면 f1은 얼마니? f1은 1 더하기 a 더하기 2. f-1은 1 빼기 a 더하기 2. f2는 4 더하기 2a 더하기 2. 자, 풀면 a 나오겠죠? 자, 한 번 더. 자, 524번. 다음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등차수열을 이룬다.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 근.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 수. 그게 근이래.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 수를 어떻게 둔다고? a-d, a 플러스 d가 근인 거야. 근. 자, 너네 그것도 기억나? ax 3승, bx 제곱, cx, d는 0의 세 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를 이용하라는 거야. 세 근, 근각의 관계. 자, 그러면 세 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세 근의 합이 3. 세 근의 합이 3인 거야. 아까 세 수의 합 나왔잖아, 그치? 세 근의 합은 뭔데? 아니, 3이 3A. 세 근의 합 3A. A는 1이나 A. 알겠어? 근데 A가 뭐야, 그러면 A가 뭐야? 한 글자로 뭐야, 한 글자로? 한 글자로. 중. 근! 세 근을 이렇게 놨잖아. 세 근을 이렇게 놨잖아. 지금 찾은 게 뭐라고? 근! A는 근! 그럼 근이 1이니까 뭐 하면 돼? 이게 근이야, 이게 근. 해. 그럼 뭐 하면 돼? 대입. 이렇게 해서 K를 구해라. 이 뜻이야. 이해되겠어요? 연습.